혹시 카페나 식당 키오스크 앞에서요. 주문이 좀 서툰 어르신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기다려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 뒤에 있던 분이 되게 작게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 순간 앞에 계시던 어르신 어깨가 확 움츠러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가 바로 그 순간 키오스크 앞에서 작아지는 나라고 느끼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디지털을 잘 몰라서? 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막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심층 분석 자료들을 보면서요.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설계, 심리적 압박, 그리고 우리 사회 구조까지 얽힌 문제라는 걸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오늘 분석에서는 일단 데이터로 이 디지털 정보 격차의 현실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볼 거고요. 이어서 어르신들이 느끼시는 그 디지털 스트레스 있잖아요. 그 심리적인 구조를 깊이 분석해 볼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 그 키오스크의 기술적인 한계부터 시작해서 이걸 해결하려는 국내외의 아주 흥미로운 시도들, 그리고 우리가 좀 놓치기 쉬운 소상공인들의 현실적인 고민까지 다각적으로 짚어볼 거예요. 좋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부터 시작해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랑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나오네요. 언뜻 보면 되게 긍정적인 신호 같아요. 맞아요. 전체적인 평균 점수는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요? 네, 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크게 한 세 가지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기기가 있느냐를 보는 접근, 그리고 기기를 실제로 다룰 줄 아느냐는 역량, 이걸 생활에 유용하게 쓰느냐는 활용이에요. 아, 그 세 가지. 접근, 역량, 활용. 그게 핵심이군요. 그렇죠. 접근은 이제 스마트폰이 거의 다 보급돼서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문제는 역량과 활용입니다. 아, 이 두 부분에서 고령층은 여전히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종합 점수는 77.5점으로 소폭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질적인 격차는 여전하다는 거죠. 그 질적인 격차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다들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은행 업무를 본다거나 병원 예약을 하는 데는 여전히 큰 장벽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근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단순히 나이 문제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는 지역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던데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 군 지역이 시 지역보다 정보화 수준이 더 낮은 건가요? 이게 물리적인 인프라 차이인가요? 인프라 문제도 물론 있지만요. 더 큰 건 인구 구조랑 지원 체계의 차이예요. 군 지역은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앱 설치가 막혔을 때요. 바로 옆에서 도와줄 아들, 딸이나 손주가 없는 경우가 많고 복지관 같은 대면 지원 인프라도 도시에 비해 부족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결국 이 디지털 소외 문제가 거주 지역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걸 좀 씁쓸한 데이터죠. 이 데이터들을 보니까 이게 단순히 기계를 쓸 줄 모른다 이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키오스크 앞에 섰을 때 그분들이 느끼는 감정, 그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는 이걸 디지털 스트레스라고 부르던데 아주 복합적이더라고요. 네. 이 감정의 핵심에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낮은 자기 효능감과 사회적 압박이에요. 자기 효능감. 네, 자기 효능감은 쉽게 말해서 나는 이걸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거든요. 근데 디지털 기기 경험이 부족한 어르신들은 키오스크 조작에 실패하면 아이고, 내가 기계를 잘 몰라서 그래. 내 머리가 나빠서 그래. 하면서 스스로를 탓하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너무 안타깝네요. 사실은 사용자한테 불친절하게 만들어진 기계 설계 탓일 가능성이 큰데 모든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군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자기 비난을 확 증폭시키는 게 바로 사회적 압박이에요. 아, 뒷사람의 시선. 저도 아까 제 경험을 말씀드렸지만 그 압박감이 정말 엄청나죠. 자료에 나온 인터뷰 보니까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한테 미안하고 창피해서 먹고 싶은 메뉴가 뭔지 충분히 보지도 못하고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누르거나 맞아요. 아예 주문을 포기하고 가게를 나와버린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그 사회적 압박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현상을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으로 분석하기도 해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죠. 잠시만요. 그림자 노동이요? 그 단어가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예전엔 직원이 하던 일을 이제 소비자인 우리가 공짜로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던 주문과 결제라는 노동을 이제 소비자가 직접 떠맡게 된 거죠. 디지털에 능숙한 젊은 세대에게는 뭐 몇 번의 터치가 편리함이겠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월급도 없는 추가 노동, 그것도 아주 스트레스 받는 노동이 되어버린 셈이죠. 이 자기 탓이라는 심리란 그림자 노동이라는 개념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얼마나 부당한 상황인지 더 명확해지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정말 사용자만의 문제일까요? 이쯤 되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키오스크, 그 기계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 기술 설계에 있습니다. 현재 보급된 키오스크 상당수가요, 고령층의 신체적, 인지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졌어요. 그냥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기본값으로 설정해버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인가요? 자료에 나온 몇 가지만 짚어보자면요. 우선 글씨가 너무 작고 색상 대비가 약해서 잘 보이지 않는 시각적인 문제가 있고요. 아, 맞아요. 메뉴 선택 과정이 너무 복잡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팝업창이 계속 뜨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버튼은 작고 뒤로 가기 버튼은 막 찾기 어렵게 숨겨져 있고. 상상이 가네요. 커피 한 잔 시키려는데 갑자기 세트 메뉴로 업그레이드 하시겠습니까? 팝업이 뜨고 아니요 버튼은 아주 작은 회색 글씨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요. 그렇죠. 거기에 불필요한 영어 남발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뭐 솔드아웃, 오더 이런 말을 굳이 써야 하나 싶을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언어 장벽으로 작용하는 거죠. 이런 설계의 문제점들이 누적되면서 어르신들은 이건 내가 쓸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햄버거 하나, 커피 한 잔 시키는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아니, 자료에 나온 그 병원 예약의 똑딱 사례는 저 진짜 충격받았거든요. 네, 그 사례가 정말 잠깐만요. 이거 똑딱 앱을 못 쓰면 병원 문 열릴 때 달려가도 진료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좀 불편한 수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거의 의료 접근권을 박탈당하는 수준이죠. 와, 그게 바로 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디지털 격차가 편의의 문제를 넘어서 건강권, 생존권이라는 인간의 기본권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예요. 기차표 예매, 은행 업무, 공공서비스 신청까지 생존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들이 점점 더 디지털 장벽 뒤로 숨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정말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네요. 자,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다행히 여러 곳에서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먼저 정부 차원에서 KSX911이라는 표준을 만들었다고요. 이름이 좀 어렵네요. 네, 무인정보 단말기 접근성 표준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핵심 내용을 보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조작부 높이를 규정하고요. 시력이 낮은 분들을 위해 글자 크기는 최소 12mm 이상으로 키우고 모든 시각 정보는 음성으로도 안내하도록 했어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조작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능을 반드시 넣도록 한 거예요. 아, 시간을 연장하는 기능이요? 네.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뒷사람 시선이라는 사회적 압박을 기술적으로 해결해주는 장치인 셈이죠. 와, 그거 정말 필요하겠네요. 이 표준이 2024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되었고요. 2026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기기에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 앞으로는 점차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특히 금융권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들이 인상 깊었어요. KB금융은행의 골든라이프나 신한은행의 소울메이트 같은 것들이요. 은행들의 움직임이 아주 발빠릅니다. 핵심 전략은 단순화와 연결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단순화와 연결성? 네. 일단 화면 자체를 큰 글씨랑 명확한 아이콘 위주로 바꾸는 시니어 모드를 도입하고요. 메뉴 구조도 아주 단순하게 바꿉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연결성, 즉 앱을 쓰다가 막히면 언제든지 바로 상담원과 연결되는 비상 버튼을 화면에 배치하는 거죠. 들어보니까 이건 단순히 사회적 책임 활동, CSR 이걸 넘어서는 것 같네요. 고령화 사회에서 미래의 핵심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경영 전략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비즈니스 전략이죠. 지금 시니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는 걸 은행들이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기술적, 대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노력도 필요하겠죠? 자료에 나온 서울 송파구의 느린 키오스크 캠페인 사례가 참 좋았어요. 저도 그 사례를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라는 문구 하나를 키오스크에 붙였을 뿐인데 그 효과는 엄청났을 거예요. 맞아요. 어르신들에게는 당신은 그래도 괜찮다는 사회적인 허락과 지지를 보내는 신호이고,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만 기다려주자는 배려를 유도하는 신호가 되니까요. 맞아요. 기술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술을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는 거잖아요. 정말 멋진 아이디어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해외 사례도 있어요. 네덜란드의 슈퍼마켓 체인 융보라고 있거든요. 윤보요? 네, 거기서는 계산원과 충분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수다 전용 계산대, 클래츠 카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부러 속도를 늦춘 계산대죠. 와, 수다 전용 계산대라니. 모든 게 효율과 속도를 외치는 시대에 정반대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효율성만을 쫓는 시대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인간적인 교감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영감을 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사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이죠. 그분들은 왜 키오스크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이 문제의 균형을 맞추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소상공인들 거의 93.8%가 키오스크 도입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93.8%요? 와, 거의 절대적이네요. 대부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역시나 인건비 절감이었어요. 78%나 됐죠. 조사 결과를 보니까 키오스크 한 대가 월 평균 138만 원의 인건비를 아껴준다고 해요. 138만 원이요? 네,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구인나는 심각한 상황에서 월 138만 원은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그렇겠네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선 정말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겠어요. 단순히 사람 간에 정이 없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는 현실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61.4%는 키오스크 설치나 운용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담했어요. 기지값도 비싸고 유지 보수비, 인터넷 비용도 계속 나가니까요. 특히 앞으로 의무화될 그 배리어 프리 키오스크는 기능이 더 많은 만큼 가격이 더 비쌀 텐데 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큽니다.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앞으로는 더 비싼 기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보조금 확대나 영세 사업자에 대한 도입 의무 면제 같은 정책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디지털 포용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제공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반드시 함께 가야만 합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들었네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키오스크 앞에서 작아지는 나 현상은 이게 한 개인의 배움 부족이나 나이듦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의 소외이자 효율성만을 강조하는 사회의 무관심이 낳은 구조적인 문제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3가지 접근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봐요. 3가지요? 네, 첫째는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기술에 적용하는 것. 둘째는 단순히 기계 사용법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키워주고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촘촘한 교육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는데요. 네. 느린 속도를 기다려주고 서로 도울 수 있는 배려의 사회 문화를 확산시키는 겁니다. 오늘 분석 자료의 마지막 문장이 정말 깊은 울림을 주더라고요. 오늘 고령층을 위해 설계된 배리어 프리 인터페이스는 미래에 우리 자신이 노년기에 접어들었을 때 사용할 안전망이기도 하다. 어쩌면 우리가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먼 미래의 우리 자신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디지털 세상에서 나이 들어가고 싶으신가요?